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장준환의 스펙트럼입니다. 지식재산권연구소 C1LE9과 미국 동부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AM1660이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을 찾기 위해 마련한 공동기획 프로젝트 장준환의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펙트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빛깔, 그 속에서의 조화, 하모니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스펙트럼, SPECTRUM이죠. 하지만 장준환의 스펙트럼은 팩트를 팩트로 바꾸었습니다. SFACTURM, 즉 다양한 사실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은 앞으로 여러분과 이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사실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트 앤 비즈니스, 흔히들 A&B라고 합니다. 예술과 비즈니스가 통합되어 두 영역이 서로 교류와 협력하며 상호 유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는 장준환의 스펙트럼 첫 번째 순서는 아트 앤 비즈니스 인터뷰입니다.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A&B의 실체적 유익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순서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법이 빠질 수가 없겠죠. 요즘 가장 핫한 에어리어입니다.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소프라노 김유진 씨와 함께하는 음악을 읽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어떤 노래 들었을 때 나 이 노래 아는데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왔던 노래인지 궁금하셨던 적 많으시죠? 김유진 씨와 함께 해보시죠. 장준환의 스펙트럼 그 첫 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수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 장준환의 스펙트럼 그 첫 번째 시간 아트 앤 비즈니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또 올해에도 여지없이 콜라보레이션이 핫 이슈가 되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이 마케팅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간 콜라보레이션이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전략적 콜라보레이션과 예술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트 코어 브라운의 홍소민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홍소민 대표님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남가주 대학교죠. 이스트 에이시안 랭귀지 앤 컬처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연세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엔터테인먼트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하셨고 2009년에 브라운 갤러리 아트 디렉터 겸 현재는 아야 아트 코어 브라운의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에는 한국인언론연합회가 제정한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2016년 몇 월 달이셨나요? 11월이에요, 정확히는. 그럼 저희가 한 4, 5개월 정도 늦은 건가요? 그쵸, 거의 뭐 반년 정도. 조금 덜 반년? 저희가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에서 모셨으면은 아주 정시에 축하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장준환의 스펙트럼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이렇게 첫 방에 초대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수상하신 건가요? 문화예술 전시 발전 기여 부분과 사회봉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부분에서 수상하신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한 분이 두 개의 대상을 수상하시는 적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뭐 두 개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데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추천을 주셨는데 일단 문화예술, 전시, 발전 이런 부분을 아트코 브라운이 정말 왕성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 봉사다라고 생각을 동시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두 개의 상을 수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전시 발전 부분 대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상하시게 되셨나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저희는 이제 베이스가 갤러리가 있고 이제 아트 컴퍼니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과 확산을 시켜나가니까 이제 그게 뭐 발전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한 해에 몇 개 정도의 기획 전시나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기획을 하시나요? 한 해라고 하면 저희가 전시 콜라보 전시장과 저희 갤러리를 포함하면 뭐 많게는 한 달에 이제 4군데에서 전시를 동시에 진행할 때도 있고요. 또 뭐 한 군데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글쎄요.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획 전시나 콜라보레이션 전시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전시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저에게는 주옥 같은 전시죠. 조선왕실 그 어보에게 바치는 오마주, 이제 문정왕후 어보 한국기념전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 오마주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존경, 경의, 감사 그런 뜻을 지닌 사실 프랑스어예요. 프랑스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자신이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한 어떤 경배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마주, 문정왕후, 어보 한국기념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서 조금 저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질 텐데요. 일단 문정왕후는 이제 조선시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가 이제 문정왕후시고요. 어보는 이제 간단하게는 인장이에요. 지금 도장, 뭐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한국기념전을 하게 된 거는 없어졌었단 얘기겠죠. 다른 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건데, 이제 6.25 당시에 그 미군이 서울 종묘에서,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묘지가 종로에 있었나 봐요. 서울 종묘에서 그걸 훔쳐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이 2000년에 경매시장에서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어보를 한국에 반환하겠다라고 발표를 언론에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하고 제가 어보를 재해석한 디지털화한 한국의 유일의 어보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기획을 같이 해서 했던 전시였는데요. 2013년이었죠. 그러니까 오마주 2013 문정왕후 왕후 한국기념전은 이제 어보의 한국을 기념을 하고 조선왕실 어보에 대한 이제 무한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했던 작품 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보라는 말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나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자란 저희 교포 분들은 어보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조선왕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상징으로서 이제 왕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표와 상징물을 만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어보는 한자어로는 다스릴 옥세보예요. 왕의 도장이고 어책은 이제 왕이 사용한 책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왕권의 상징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라디오다 보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어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보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아, 네모나게.
보이실까요?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따로 진행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모나다는 부분이 그 도장에 찍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보 보면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로 세로 비례가 1대1인 이제 정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왕과 왕비, 그러니까 왕 또는 왕비죠. 각자 하나씩 갖고 있었으니까 휘호, 불리는 휘호를 포함을 해서 그 당시에 뭐 그 업적이나 그 조선왕조 홍과 정신을 뭐 함축시킨 그런 보문이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보라는 게 실제로 접하게 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 생각에 왕이나 그런 왕권을 상징한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일 것 같은데요.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도장보다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치수를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요? 손바닥, 어른 성인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 정도보다 조금 작을까요? 안에? 이렇게 해서 얼핏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뭐 보문도 새겨져 있고 휘호도 새겨져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패턴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또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조선의 왕과 왕비들의 이제 뭐 삶의 역사가 살아있다라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이나 기하학적인 형태, 이게 이제 이 점이 바로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그게 이제 어보라는 문화 컨텐츠로서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까지 이제 연결돼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큰 가장 매력이고 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어보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문화유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좀 전에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화 컨텐츠 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조선왕실의 이제 보물인 그 어보가 지닌 이 조형성,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기하학적이고 그 조형성을 재해석해서 국내 유일의 어보 아티스트가 국내 유일의 디지털 어보 아트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굉장한 문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 디지털화된 어보 패턴을 바탕으로 뭐 시각이나 뭐 제품, 패션, 뭐 인테리어 그런 쪽에 다양한 이제 디자인 전 분야 디자인에 이제 함께 콜라보가 진행될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들이 실제로 제작이 되었었나요? 실예로 국립박물관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콜라보죠. 이제 창작을 한 어보 문화 상품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 대한민국 대표 문화 상품들이 런던 올림픽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이제 소개되었고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품 디자인 기업들이 이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첫 번째 컨셉트가 제품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어보를 소재로 활용한 디자인은 그야말로 이제 한국 이미지의 고유성과 어떤 독창성을 이제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컨텐츠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하는 인터뷰는 아트 앤 비즈니스 인터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보라는 것은 아트 앤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그 안에 히스토리도 있고요. 민족적 자긍심도 늘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최상의 콜라보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곳이 그 어보의 기획 전시가 열렸던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곳은 갤러리고요. 네. 현재 저와 장준환 변호사님이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은 이제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브라운 갤러리입니다. 화이트 큐브의 전시장을 장준환의 스펙트럼 청취자분들이 상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브라운 갤러리는 잠시 소개를 드리면 2009년에 개관을 해서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술과 대중을 이어주는 컬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갤러리 운영의 이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갤러리 문턱이
높지만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브라운이라는 색의 의미가 대지예요. 대지.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혼이 담긴 장소가 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문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갤러리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좋은 작품 있을 때 들어가서 봐도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보셔도 되세요. 변호사님께도 문턱이 높은가요, 갤러리가? 저도 제가 일하는 갤러리가 아니면은 조금 들어가서 보기에 조금 모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안에 있는 거를 마치 훔쳐보는 것처럼 제가 밖에서는 보지만 저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둘러보는 거는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화이트 큐브 전시장이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정말 하얀 벽에 그 안에 작품인데 작품을 위해서는 하얀 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작품에 방해되는 걸 모두 없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관람객이 작품을 방해한다는 걸로 또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 전시 공간이란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뭐 갤러리 문턱을 낮추는 건 물론인데 아무래도 화이트 큐브 자체를 그냥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라라고만 해서 그게 바로 전달이 돼서 뭐 전혀 편안하게 뭐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작품들을 위해서는 또 굳이 그 개념을 막 문턱을 무조건 낮춘다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인터뷰 했던 그런 외부 공간과의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출장을 자주 다니고 미국,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법 많은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우연히 봤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화이트 큐브에 관한 거였는데요. 예전에는 전시를 화이트 큐브에서 한 게 아니고 레드라든지 그린이라든지 굉장히 색깔이 있는 곳에서 전시를 했었고 작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브라운 갤러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띄엄띄엄 전시가 돼 있거든요. 최대한 하얀 공간이 살아날 수 있게. 근데 예전에는 레드나 그린 벽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작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전시가 돼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시가 두 개가 상하로 전시가 되고 또 천장에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시선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전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문턱을 낮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갤러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화이트 큐브라는 곳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성, 아까 저조차도 갤러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저조차도 조금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외부 전시장 또 콜라보 전시장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외부 전시장 제가 잠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아까 그곳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요. 돌침대가 있었고요. 또 아트가 있었고요. 카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되시나요? 돌침대, 아트, 카페. 아마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이제 장 변호사님을 뵌 곳이 이제 그 콜라보 전시장이었고 돌침대와 아트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제 전화로 먼저 여기서 만나 뵙겠다 그러고 뵀는데 상당히 놀라워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화를 드렸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분명히 주소를 찍고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돌침대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된 약속 장소에 온 건가 그걸 제가 망설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주시면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곳에 아트가 있고 또 카페가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렇게 갤러리와 외부 콜라보레이션 전시장을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턱 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전문적인 문화예술 경영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운 갤러리와 AOI 아트코어 브라운을 이제 분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죠. 그러면 지금 갤러리는 브라운 갤러리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야 아트코어 브라운의 역할은 외부 콜라보레이션 전시장을 위한 다른 회사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소통과 공감을 위한 기획전을 통해서 예술가 관객을 연결하기 위한 이제 저희 아야 아트코어 브라운의 아트 브랜딩 웍스의 전략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이 시작하는 그 의미 자체가 또 동기 자체가 아트 앤 비즈니스를 같이 얘기하기 위함이고요. 또 다음 순서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를 얘기를 잠깐 하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어쩌면은 비즈니스를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폰을 가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나씩 들고 다니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 굉장히 당연시 여기고 또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건데요. 갤러리가 또 외부 전시장을 갖고 이러는 것이 또 갤러리가 또 아트가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브라운 갤러리는 갤러리의 역할을 수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갤러리 이름으로 다시 외부 어떤 콜라보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갤러리 아이덴티티가 좀 모호해져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게 갤러리의 역할이었으면 좋겠고 갤러리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술 경영이죠. 아트코어 브라운은 이제 예술 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기업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그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 또 그 공간에 어울리는 형태의 예술을 좀 더 화이트 큐브 공간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경영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술과 경영, 예술과 비즈니스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점, 일반 이제 경영하고 예술 경영이 다른 점, 가장 큰 거를 이제 대표적인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의 경제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예술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확고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 경영하고 다른 게 이제 예술 경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방법론적으로도 그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일반 경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기프트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탄에 간다든지 아니면 좀 큰 박물관에 가면은 기프트샵이 있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사실은 아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예술을 가장 잘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그 본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그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예술 경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술이 지닌 경제적인 가치. 예술 작품은 작가가 그 작품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작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금 또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소장하고 볼 수 있고 이제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아트샵 등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트를 내가 접하고 소장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돼서
뭐 작품도 구매하게 되고 뭐 물론 그 전 단계 판화라는 것도 있고 뭐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뭐 원화도 소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준환의 스펙트럼, 지금 이 시간에는 홍수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침대, 아트, 그리고 카페, 지금 공간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기억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콜라보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협력인 것 같습니다. 2개 이상이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소비자를 공략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공간, 갤러리가 아닌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저는 몸소 외부 콜라보 전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뭐 굉장히 많잖아요. 카페들이나 뭐 가구점들이나 이제 전시를 진행을 하고 그걸 콜라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면서 더한 이제 시너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결국에는 협력 대 협력으로 새 브랜드를 만들지만 거기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략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전시장이 있어요. 카페와, 그러니까 브레드 카페인데 코워킹 스페이스, 거기에 아트 콜라보레이션 전시, 이제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3가지가 합쳐져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돌침대, 아트, 그리고 카페, 그리고 이번에는 브레드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아트.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2가지, 예를 들어서 공간에다가 그냥 아트를 합쳐놓는 것을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약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하시는 콜라보레이션은 꼭 3개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은가요? 코워킹 스페이스 그 콜라보레이션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건물이고요. 건물 자체가 여러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소사무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특화된 소호 사무실 빌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모여 있고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페고, 브레드 카페도 그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패밀리 카페죠. 패밀리 카페. 네, 그곳에서 아트 전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기업들과의 새로운 콜라보가 탄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트 콜라보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트 인 비즈니스 콜라보레이션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브레드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또 아트가 합쳐질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아트는 어떤 느낌의 아트를 주로 집어넣으시나요? 조금 그러니까 좀 신진 작가들, 좀 젊은 작가님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레드 카페고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를 접목을 시켰다고 그래요. 건물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벽이 하얀 벽이 아니고 색깔 벽도 아니고 막 벽돌 부분이 있고 까만 유리창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들 작품이 좀 컬러가 또렷하고 좀 뭐 유니크하고 좀 튀는 작품들, 요런 게 좀 위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젊은 감각으로 이제 젊은 형태의 작업들로 이제 콜라보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야트코 브라운이 추구하는 게 기업 콜라보고,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연간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 아야트코 브라운의 이제 유전자를 이제 분열하자, 외부 새로운 기업가의 뭐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하면은 조금 영한 느낌이잖아요. 제너레이션 자체가 뭐 저만 해도 게임 못 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의 접목에서 오는 이제 게임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이다라는 뭐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이제 작가님들과 이제 콜라보 진행을 하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미국에서 또 뉴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또 에너지 있게 새로 시작하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영 아티스트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뭐 새로운 신진 기업들이나 새로운 뭐 신진 작가님들 시작하는 마음은 항상 다 파이팅이에요. 열정이 넘치시고 특히 뭐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또 예술인들은 예술인대로 너무 텍스트적인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와 만났을 때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얘기할 때 또 아트를 얘기할 때 분명히 떠오르는 개념이 있고요. 또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다는 것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두 개념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트랑 비즈니스를 같이 합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B라는 개념이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조금 낯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역동적인 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트 앤 비즈니스가 정말 유기적인 또 실체적인 유익을 보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보라든지 분명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분명한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콜라보레이션 전시장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콜라보레이션이 아니고 그 이상의 또 무언가가 그것은 분명히 스토리텔링의 힘일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는 기획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혹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오늘 뉴욕에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이시잖아요. 아야 아트코 브라운 오늘 소개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야를 잠시 이제 다시 소개를 드리면 네이밍에서 AYA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미국 영문명이 예시카인데 아트 디렉터 예시카스 아트이기도 하면서 중국어의 아야가 우아라는 감탄사어입니다. 뭐 중국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요즘 중국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아라는 감탄사어를 함께 이제 뉴욕에 계신 뭐 신진 작가분들이나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신진 기업들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문화 경영인, 글로벌 문화 경영 컴퍼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오그래피컬한 지역적인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또 미국 기업이 서로 인터체인저블 하고 서로의 보더를 크로스보더 하는 그런 많은 글로벌 이슈가 펼쳐짐으로써 그 자체로도 시너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야 아트코 브라운의 글로벌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준환의 스펙트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